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오늘부터 4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는 상품 세부 원칙과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미국 내 가전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 전시회에 참석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내 가전 생산시설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8.9% 감소한 281억 9천만 달러로 2006년 164억 6천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 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설계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한 주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오늘도 상승인데요. 장중에 187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52주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5만 원에 근접하면서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시총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독주. 이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올라줘야 되는데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역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합니다. 결국 따져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 대응 방향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51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2050선은 지금 턱걸이를 다시 한 모습입니다. 0.13%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상승 흐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장 초반에 2046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정오 이후에 또 꾸준히 올라주면서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장 흐름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는 2052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요. 기관은 파는데 개인이 1,805억 원, 외국인이 1,630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오늘도. 3,482억 원을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물로 2,672억 원이나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투신도 457억 원 팔고요. 연기금의 매도도 오늘 강합니다. 233억 원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9거래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째 매도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강보합, 약보합 움직이고 있는데 643.12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그래프 좀 높게 출발한 거 보이실 겁니다. 644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644.98, 645포인트에 근접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꾸준히 빠져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포인트 643포인트 저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시죠. 거래소와는 다르게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514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295억 원, 외국인이 19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도 6억 원이나 팔고요. 투신이 33억 원, 금융투자가 11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세워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 오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숨고르기도 염두하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근 일주일 동안 가파르게 좀 올라와 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숨고르기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순 과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업종 반도체 1쿼터까지 1분기까지는 긍정적이고 그 밖에 정책 테마주로의 선별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주는 상승 추세 종목 보유, 중소형주는 자율주행과 OLED 추세적 상승 의미 진행 중이다. 며칠을 좀 쉬어가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장세라고 합니다. 모멘텀과 실적이 양호한 섹터만 공략하자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수익률 챙기는 시간. 아무래도 지금은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박스피 제점화, 종목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한마디 더 붙여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오른 만큼 숨고르기를 염두하자라고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예, 그동안에 이제, 걸어서도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플러스고, 코스닥은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좀 차익 매물이 약간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큰 이상 없이, 쉼 없이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의 어떤, 숨고르기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그러면 조정의 빌미, 명분 뭐가 있을까? 일단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고 7일에 발표했던 중국의 이제 외환 보유고도 지금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좀 있으면 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 또한 역시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라든가 혹은 이제 유럽의 어떤 이탈리아 혹은 영국 쪽의 어떤 불안한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 또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악재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좀 이제 상승에 따른 피로도를 좀 식혀가는 눌림목 구간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분께서는 인식을 하시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수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많이 올라온 점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장기간에 많이 빠져서 장기간에 수혜를 받았던 섹터, 이 섹터가 일단 연초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한다라면 장기간 소외됐던 섹터나 종목을 집중하고 매매에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정시 매수 그리고 소외됐던 섹터 위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IT, 사물인터넷, 게임주까지 주셨는데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저희가 볼만한 종목 하나 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는 플러스예요. 그러나 삼성전자 실적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올라가죠. 그런데 2포인트 상승이면은 사실은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은 좀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거래소도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지수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송구로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 회사가 몰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여타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좀 분산되거나 좀 이제 매도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오늘 시장 지수 대비 종목의 조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조정폭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또 장기간의 이제 하락과 조정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련된 섹터 종목들 관심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 기조에는 반도체라든가 오일에 대한 어떤 업황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가 서려 있고 또 CS 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서 반도체 OLED 등의 IT주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연초 효과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면은 연초 효과를 통해서 그동안에 과매도되었던 종목들이 반발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라면은 낙폭과대주 리바운딩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달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다가 다시 최근에 조정. 오늘은 지금 현재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가 이제 OLED 쪽도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서 충분히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타기업 인수 등을 통해서 비용도 들어간 측면도 있고 작년도 실적은 좋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동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았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재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오늘은 아직까지 강한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8,000원 전후 가격권대를 매수 자료 잡아보면서 차분하게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텍 이번 주에 잘 보시면 8,000원 정도 전후가 오면 매수해보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추천 받기 전에 그동안의 수익률 탑3는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탑3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3위가 또 변동이 있네요.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의 앤디포스 종목입니다. 수익률 많이 올라왔네요. 26.1%까지 수익률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2위, 1위 굳건합니다. 이 두 종목을 한 분이 가지고 계신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2위는 예스티 종목인데 수익률이 무려 38.3%고요. 1위 종목은 SM코어입니다. 수익률이 50% 육박합니다. 48.9%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서 김영재 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종목 전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전에 부장님의 그동안의 포트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을 현재 담고 계시고요. 현대차 최근에 추천해 주셨었죠. 현대차가 0.7% 수익, SKC가 1% 수익, 그리고 삼성전기가 1.6% 수익입니다. 모두 수익권이긴 한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종목들은 없네요. 이 종목들 어떻게 할지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차부터 말씀드린다면 네. 원달러 지금 환율의 상승세 지속으로 수출 회복 및 그런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수출 관련 대형주를 찾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추가 상승 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지만 주가의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상태로 오랜 기간 주가가 좀 눌려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지속 보유 전략으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간의 매물 출회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적 상승을 훼손할 만큼의 주가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급했던 비용이 올해는 뭐 기저효과로 실적의 그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주력 제품의 판매 효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부터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뭐 올해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아직은 뭐 충분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속 보유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경우에는 지금 기간의 연속 순매수 행진 기록이 지난주까지 20일로 지금 늘어난 가운데 삼성전자의 그 차기 신규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실적을 크게 상향 조정한 외국 기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주요 부품 공급사인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갤로트 7의 발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1월 중순경 발표된다면 차기 휴대폰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 시기를 즈음해서 부품사들의 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PER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PBR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뭐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판단되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유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포트에 세 종목 모두 담아서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종목은 포트에는 못 넣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좋은 종목 한번 추천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한화케미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은 1965년 설립된 종합화학기업으로서 연결대상 중소기업을 통해 플라스틱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업, 태양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6,411억 원, 당기순이익 6,25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53%, 순이익은 375% 증가하여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록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한화케미칼은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뭐 크게 저평가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8,00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PER 5.6배, PBR 0.8배로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주가는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는 원인에는 지난해 4분기 마감된 미국 넥스트 에라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태양광 부분의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적 수정치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부분의 실적 감소는 피할 수가 없지만 현재 하나케미칼의 경우 화학 부분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의 화학 부분 주력 제품인 PVC와 가성소다 그리고 PV와 TDI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PVC의 실적 개선은 석탄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가 석탄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VC 시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급등이 수요 증가와 함께 설비 트러블에 따른 공급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4분기에 벌어진 스프레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황 호전에 따른 화학 부분의 실적 증가가 태양광 부분 이익 감소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하나케미칼의 주가 역시 저평가 국면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12월을 포함한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기간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12월 이후 외국인은 32만 주 누적 순매도 했지만 기간이 265만 주를 누적 순매수하여서 최근 단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평가 국면 탈피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30주간 이동 평균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25,600원이 가장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3만 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23,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컬렉션 한화케미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미국 고용지표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함께하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외환 감소와 성장률을 전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 실적 효과 최고가 경신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